버린 건 그들이었다. 그런데 왜 무너지는 건 항상 나 하나여야 했을까? 휴대폰 화면 위 글자. 어머니가 너를 찾고 있어. 그 문장은 칼이었다. 버려진 아이가 평생 씹어 삼켜온 눈물, 증오. 손끝이 떨렸다. 차가운 금속을 잡은 손이 아니라 진작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다시 금 같다. 나를, 진짜 지금. 뒤편에서 성희가 조용히 다가왔다. 마치 눈앞의 존재가 살짝만 건드려도 산산이 부서질 유리 조각 같아서. 은호야 괜찮아? 괜찮다는 말이 아니어야 한다는 걸 성희는 알고 있었다. 그게 더 가혹했다. 웃음인지 울음인지 분간조차 안 되는 무너짐. 버려진 게 아니라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했어? 성희의 눈가가 순식간에 젖어들었다. 말을 잇고 싶었지만 위로 따위는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. 다음 날, 문 앞에 지혁이 서 있었다. 은호는 이미 모든 감정을 정리해둔 얼굴이었다.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감정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결연함. 지혁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. 그때 그 상황은 입다다. 톤은 낮았다. 하지만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냉철함. 사람이 아니라 칼날이 말하는 것 같았다. 난 지금 어떤 말에도 넘어갈 준비 안 됐어. 지혁이 짧게 숨을 삼켰다. 어른들이 널 밀어낸 거야. 너 때문이 아니었어.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. 은호에게 그 말은 더 잔혹한 고백이었다. 왜냐면 그 뜻은 널 사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고 단지 널 지킬 용기가 없었다는 말. 그 카워더스. 그 비겁함. 은호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.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입을 열었다. 그럼 왜 아픈 건 왜 끝까지 나였어? 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. 침묵. 그리고 감정이 무너지는 소리만 둘 사이에 쌓여갔다. 밤. 문 너머로 성희의 숨이 울고 있었다. 은호야, 넌 잘못한 게 없어. 단 한 번도. 안쪽에서 나온 목소리에는 울음이 없었다. 울음조차 말할 만큼 지나온 시간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. 근데 왜 고통은 항상 나였는데. 성희는 그 문턱 앞에서 주저앉았다. 이해하는 것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. 그리고 전화기 앞. 은호의 손이 다시 떨렸다.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결말을 선택하는 떨림이었다. 정말 나를 찾는다고? 그래. 통화 버튼이 눌리는 순간 심장이 귀 안에서 폭발하듯 울렸다. 여보세요? 잠시 정적.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숨. 그리고 세월을 찍고 나온 단 한 단어. 은호야. 은호는 눈을 감았다. 그 한 호흡 안에서 견뎌낸 지난 날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흩어졌다. 왜 이제야? 그 말은 원망도 애정도 희망도 아닌 살아남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낼 수 있는 목소리였다. 왜 이제야?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이 새어나왔다. 너무 늦은 사람의 울음. 기다림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이룰 수 없었던 사람의 울음. 은호야,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너를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. 나는 변명하지 마. 은호의 목소리는 숨이 아니라 칼날이었다. 살살 스친 것도 아닌 정확히 심장을 겨냥하는 칼끝. 그때 한 번만 날 안아줬으면 됐어. 한 번만. 그 한 번이 없어서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. 전화기 너머의 숨이 흔들린다. 말하려고 하다가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무너지는 사람의 숨. 은호야, 나 지금 너 있는 대로 갈게. 제발 얼굴만이라도 오지 마. 순간 성희가 문 너머에서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다. 조용히 울고 있던 눈이 얼어붙는 광경. 그 말에는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절규와 이제는 내가 선택한다는 의지 둘 다 있었다. 전화가 끊겼다. 정적. 방 안의 공기가 피처럼 묵직하게 가라앉았다. 다음 날. 도시 반대편. 낡고 초라한 새방에서 은호의 친모 현정은 울음을 멈추지 못한 눈으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. 이 얼굴로 어떻게 가? 거울 속에는 세월에 지고 희망을 잃고 이미 너무 늦어버린 여자가 있었다. 하지만 늦은 사랑은 늦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. 현정은 결국 길을 나섰다.
같은 시간 은호의 집 앞 지혁이 와 있었다. 은호야, 나 지금 말해야 하는 게 있어. 듣고 싶지 않아. 아니, 이건 너한테 선택권을 뺏어간 어른들 모두의 죄야. 넌 알아야 해. 은호의 시선이 움직였다. 지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. 내 어머니가 널 찾지 못했던 이유는 버린 게 아니라 숨겨진 거야. 뭐? 지혁의 눈빛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. 그 집안이 널 지웠어. 너를 없애면 모든 게 깔끔해진다고 생각한 사람들. 그 사람들이 문이 갑자기 열렸다. 성희가 서 있었다. 눈이 붉게 부어있고 입술이 깨진 상태. 그만해. 그 한마디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. 은호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건 진실을 감당할 힘이 있어서가 아니야. 무너져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야. 지혁은 말을 잃었다. 성희가 은호 쪽으로 다가가며 조용히 그의 손목을 잡았다. 지금은 숨 먼저 쉬자. 알겠지?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이 빠져나가지 않았다. 버티는 손. 붙잡힌 손. 그 사이에 조용한 생존. 그런데 그 순간 현정이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. 허물어진 표정. 달려가고 싶어도 단 한 발자국조차 내딛지 못하는 다리. 은호가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 있는 모습.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현정은 얼굴을 가리며 주저앉았다. 내가 이걸 망쳤어. 울음이 아니라 숨이 끊어지는 소리였다. 며칠 뒤. 소문은 아주 빠르게 번진다. 특히 숨기고 싶었던 진실일수록 그 집안, 그 위선적이고 완벽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던 집안. 거기서 비밀이 터졌다. 은호가 버려진 게 아니라 지워진 존재였다는 사실. 재산, 명예, 체면 그것을 위해 아이 하나쯤은 희생해도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.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. 누군가는 당황했고 누군가는 모른 척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비웃었다. 그러나 가장 무너진 건 지혁이었다. 그는 그 집안에서 자라온 사람. 그 집안의 침묵과 거짓과 위선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없었던 아이. 그리고 지금 그는 은호 앞에 서 있는 어른이었다. 은호야. 내가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했던 건 변명할 수 없는 죄야.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. 눈에 눈물이 없었다. 미움도 없었다. 오직 포기하지 않은 삶의 흔적만 있었다. 늦었어. 그 말은 용서가 아니라 판결이었다. 그리고 그날 밤 성희가 은호 옆에 조용히 앉았다.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다. 하지만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곁이었다. 은호가 처음으로 눈을 감고 기댔다. 한 사람에게, 누군가에게, 아무도 아닌 누구 한 사람에게. 성희는 그 무게를 흉터처럼 받아 안았다. 조용히 부드럽게. 괜찮아. 안 괜찮아도 괜찮아. 그 말에 은호의 숨이 처음으로 흐트러졌다. 울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숨이었다.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암전. 다음 회차 예고처럼 단 하나의 문장만 남는다. 돌아온 사람은 용서를 구하려 온 게 아니다. 회수하러 온 거다.